제가 얼마 전에 짐벌을 샀잖아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촬영에 쓰질 않았어요.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아니 뭐 바쁜 건 핑계고 추워서 안 나가는 거지. 시작하겠습니다. 삼각대를 이제 짐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있어요. 많지는 않겠죠. 저도 짐벌을 구매를 하기도 했고 처음 카메라를 사면 보통 삼각대는 잘 사지 않죠. 야외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나 핸드폰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기 어려울 때나 아니면 맡길 수는 있는데 믿을 수는 없을 경우에 이제 촬영자도 함께 촬영이 되어야 할 때, 우리 다 같이 나올 때, 그때 셀카나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삼각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행을 가면 걸어 다니면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헬드 촬영을 많이 하죠. 그냥 손에 들고 다닌다는. 핸드헬드로 촬영을 하다 보면 내가 찍은 영상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그렇고요. 그때 영상일 경우에 그때 구매하게 되는 것이 짐벌이나 스테디캠입니다. 근데 스테디캠은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니 짐벌을 구매를 하시죠. 짐벌은 카메라 무빙에 있어서 핸드헬드보다 안정적이고 움직이면서 찍기 때문에 역동적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영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트라이팟, 삼각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삼각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제 사용 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대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다리가 3개인 흔들림 방지 장치입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사진용 삼각대와 영상용 삼각대 이렇게 2개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사진용 삼각대와 영상용 삼각대의 다른 점을 3가지로 또 나눠봤습니다. 첫째, 영상 촬영용 삼각대는 패닝, 틸트샷처럼 무빙이 있는 촬영을 할 때 무빙 중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유압식이라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영상용 삼각대는 일반적으로 사진 삼각대보다는 더 높은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고 소니의 풀프레임 시네마 카메라 FX9의 무게는 바디만 약 2kg으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렌즈 달고 뷰파인터 달고 기타 액세서리 추가하면 더 무겁겠죠. 그에 반해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소니 크롭바디인 알파 6400의 무게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포함해도 약 403g이라는 아주 대단한 무게를 가지고 있죠. 동영상 촬영이 주목적인 카메라인 FX9이 사진, 영상에 모두 사용하는 미러리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앞서서 FX9을 사용할 때 렌즈도 달고 뷰파인더도 달고 액세서리도 추가한다고 했죠. 촬영에 사용하는 카메라가 FX9이든 아니든 현장에서는 페이로드가 높은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가격이 비싼 카메라와 렌즈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쓰러질 걱정이 없는 삼각대를 사용하면 더 좋죠. 셋째, 삼각대 헤드가 서로 다릅니다. 사진용 삼각대는 보통은 볼헤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의 구 형태와 그 구를 조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볼헤드는 촬영자가 앵글 수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고정할 때는 조이시면 되고 아닐 때는 풀면 됩니다. 가끔 무빙을 주기 위해 장력을 좀 조정하는 손잡이도 있는 제품이 있는데 효과가 영상용 삼각대에 비해서 그렇게 매력이 있진 않더라고요. 볼헤드 삼각대는 패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볼헤드로 무빙을 줄 때는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로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무빙을 줄 때 카메라가 살짝 흔들릴 수 있고 손으로 잡고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된 녹화된 파일을 보면 무빙 중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유압식 삼각대는 패닝, 틸트샷을 촬영할 때 볼헤드보다는 안정적인 무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 자체에 유압이 있어서 무빙을 줄 때 부드럽게 움직이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영상은 보는 사람들이 촬영한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정적인 무빙을 가진 영상을 보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촬영자가 찍고 싶어하는 피사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짐벌을 사용하는 이유와 같죠. 삼각대는 다양한 높이와 무게로 나옵니다. 높이와 무게가 다양하기 때문에 촬영 의도와 맞는 삼각대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높은 삼각대가 더 적합한 경우가 있고 여행을 자주 다니신다면 그렇게 높은 게 필요 없죠. 여행용 삼각대가 따로 나옵니다. 가볍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무겁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가 삼각대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심하세요. 다음으로는 저의 사용 팁입니다. 삼각대를 펼쳐서 촬영을 하고 이동을 해야 할 때는 꼭 삼각대에서 카메라를 분리해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카메라를 장착하세요. 그대로 들고 다니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은
끔찍하니까. 카메라를 세울 때는 다리를 펴는데 가끔 뭐 장소가 좁다고 대충 이렇게 좀 접어놓고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넘어지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무조건 완전히 펼치셔야 안전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같이 일하던 PD가 말씀을 해주셨던 건지 아니면 감독님한테 배운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삼각대를 보시면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여는 게 위에 거부터 열어야 되는지 밑에 거부터 열어야 되는지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배웠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하시면 되세요.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부터 펼쳐서 넘어졌다는 소리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는데 밑에부터 펴는 게 앵글의 높이를 수정할 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배우기는 또 위에 거부터 펴라고 배웠어요. 네, 밑에 거부터 펴면은 몸의 움직임도 적고 좋더라고요. 대부분의 삼각대는 기포 수평계가 있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촬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도가 있는 샷이라면 좀 이렇게 틀어서 촬영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습관처럼 맞추셔야 합니다. 삼각대 펴고 수평 맞추고. 그게 안정적인 샷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삼각대 헤드에 있는 플레이트를 보시면 유압식 삼각대와 보레대 삼각대의 플레이트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 나사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큰 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클수록 무게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무게중심을 맞추지 않으면 틸트 축을 풀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혹은 뒤로 쏠려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플레이트의 위치를 좀 조정하셔서 무게중심을 맞추시면 됩니다. 패닝, 틸팅 무빙을 줄 때 유압식 삼각대의 유압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삼각대 헤드에서 돌리는 방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빠르게 무빙을 주려면 풀어주시면 되고 느린 무빙을 주시려면 조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있는 삼각대도 있고 없는 삼각대도 있으니까 옵션 같은 거죠. 그래서 구매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핸드헬드도 좋고 짐벌 촬영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진 촬영하시는 작가님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우리 영상 제작자분들 적어도 하나는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촬영을 할 때 카메라와 렌즈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기본 장비가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필요에 맞는 삼각대를 잘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쌍마이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